발길 끊긴 이명박 기념관 예산 중단 vs 역사유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포항시 북구 홍해읍 덕실마을에 지어진 이명박 기념관을 놓고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초기에는 관광객들이 찾았지만 퇴임 후에 발길이 크게 줄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와 인건비가 5천만 원씩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쪽지 예산이 들어왔다. 여야가 딜을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지역구 예산들을 늘렸다. 내년에 재정 적자가 112조 원으로 늘어서 나라 빚이 더더더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매년 이맘때 예산안이 통과될 때마다 언론은 비슷한 기사를 써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지적들이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래서 어떤 예산이 얼마나 늘었고 또 의미 있는 예산, 앞으로 주목해볼 예산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따지는 기사보다는 무조건적인 좀 1차원적인 접근이 너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문에서 조명했던 좋은 예산들, 또 주목해볼 만한 예산들, 그리고 앞으로 이슈가 될 만한 예산들에 대한 기사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는 게 동아일보 6면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들이 사실 많죠. 내년 재정적자 112조 원으로 늘었다. 나라빚 1000조가 넘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의 6면 기사를 보면 여야 지역구 민원 예산 끼워 넣기 5천억, 558조 내년 초 슈퍼 예산, 또 짬짬이 선거 앞두고 SOC 14% 이상 증액,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서울신문 5면에서 역시 정부가 늘린 토목, 건설, 국회가 더 늘렸다. 26조 5천억 슈퍼 SOC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 들어가는 토목 예산들, SOC 예산들에 대한 비판이 있고, 여야가 이 과정에서 짬짬이를 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 전반적으로 빚이 많이 늘었다 이런 보도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역에서는 서울의 관점과는 좀 다르게 SOC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토목에 대한 비판이 있는 중앙과는 별개로 지역에서는 이제 개발 자체가 필요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디테일하게 접근한 예산들을 보면 좀 필요한 예산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남일보, 대구 경북 지역의 유력 지역 일간지인 영남일보 1면을 보면 예산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SOC 예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런 언급이 있죠. 감염병 병원 영일만대교 일부 살렸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본회의 통과 소식을 다루면서 오히려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됐다, 혹은 필요한 예산들이 확보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하는 예산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공통적으로 이 예산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대구 경북의 경우 모든 정부안 대비 상당 부분 증액하는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서 대구는 최우선 목표였던 대경권, 대구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23억 원을 확보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지역의 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울릉항 태풍 피해 복구 예산 확보, 이런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나 또 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지역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이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일신문, 역시 대구 경북 지역의 유력 일간지죠. 매일신문 8면에는 지역의 예산 관련해서 이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정부 예산도 있지만 지역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예산들도 있죠. 예산 관련해서 발길 끊긴 이명박 기념관 예산 중단 vs 역사유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포항시 북구 홍해읍 덕실마을에 지어진 이명박 기념관을 놓고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 14억 5천만 원에 투입된 이 시설이라고 하고요. 이 전 대통령 재임 초기에는 관광객들이 찾았지만 퇴임 후에 발길이 크게 줄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와 인건비가 5천만 원씩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을 내년에도 이 전 대통령 기념사업 시설에 대한 예산을 세워달라고 포항시가 시의회에 제출해서 시의회가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피켓 시위를 하면서 포항 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차라리 시민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기사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시예산 관련해서는 좀 이런 이슈들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이명박 기념관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보도를 하고 있는 점도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백신 구입 등 증액, 정부안보다 순증 통과. 그러니까 경향신문 기사는 좀 보수신문 혹은 다른 신문들과는 결이 좀 다른 면이 있죠. 이제 예산이 어떤 예산들이 주로 통과가 됐는지 좀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한 게 이런 예산들이 있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3조 원이 들어갔고요. 백신 구입비가 9천억 원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과 탄소 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1조 원가량 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에 보면 소득세율 연소득 10억 이상 때 최대 45%로 하면서 연소득 10억 원 이상이면 소득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부자 증세성 대응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요. 또 동시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이 50%를 소득세와 법인세 중 감면하는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안도 통과가 됐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일보는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아젠다를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 중립 예산 관련해서 증액한 가운데 한국일보는 일면에 친환경 증세가 온다. 탄소세 도입 내년 법 개정 추진 기사를 내면서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증세를 하는 방안까지,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는 이슈를 설명을 하고요. 이게 이면 기사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탄소세 도입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드라이브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 표현이라고 이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세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어떤 일지가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에 들어가는 이슈가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아젠다인지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기사가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15면 기사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올해 내년 예산에 대한 이슈는 아니긴 하지만 정의당이 제안한 재난연대세, 코로나 위기 극복 대한 관심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1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코로나19 위기에도 이익을 얻은 개인이나 법인에 증세를 하자고 제안해 관심이 끈다라고 언급하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세수 부족에 대한 문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문제는 분명히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부자 증세로 대응을 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히 뭐 집이나 법인세 이런 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 승자로 불리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의 과세가 강조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국면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을까요? 우리가 집콕을 하게 되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서비스들을 더 많이 보고 광고를 더 많이 보고 있죠. 그러면 이런 IT 기업들이 기존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코로나 수혜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혜자들에게는 더 큰 세금을 물리는 방안 자체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식의 다양한 접근이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포털업체, 넥슨, NC, 넷마블, 게임업체 등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부자니까 세금을 더 내 이게 아니라 코로나19 국면에서 큰 돈을 벌게 된 IT 기업들이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자 이런 식의 논의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해서 나라 빚에 대한 지적이나 SOC 예산, 짬짬이 예산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관성적이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 언론을 보고 또 장기적으로 탄소와 혹은 재난연대세 관련 세금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이런 보도들이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